네, 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3 3D 제 첫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네, 2D는 잘 들으셨나요? 네, 3D 강의는 2D에서 기본적인 그런 캐드에 관련된 기초편을 다루셨다면은 3D는 2D를 기반으로 해서 3D를 올리는 쪽에 기반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빠지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캐드에서의 3D는 활용도가 괜찮긴 하지만 그 3D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서 캐드에서 3D의 활용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자주 쓰는 기능 위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3D 캐드에서도 넙스 개념이나 그런 여러가지 공률 개념이 있긴 한데 그런 개념은 제가 이 캐드에서는 다루지 않고 3D의 기반이 되는 기초편에 대해서 다루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강을 시작해 보는데요. 3D는 2D에 비해서 조금 개념들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좌표 개념이 Z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거기 Z축에 맞게끔 여러가지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X, Y축에서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객체들이 있는데 Z축에서는 간혹가다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좌표축을 여러가지 변경을 해서 그 객체라든지 혹은 칫솔라든지를 이제 생성을 시켜야 되는데 캐드 3D에서 어려운 부분은 그런 좌표축을 필요에 따라 변경을 하고 그리고 좌표축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먼저 총 7가지 단원해야 할 텐데요. 3D 한 초반 3강까지 정도는 이렇게 좀 진도나 개념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그 진도 부분이 좀 줄어들 거예요. 자, 먼저 3D 좌표와 시점의 기본 개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표준 좌표계라고 있습니다. 먼저 WCS라고 하는 표준 좌표계가 있는데 입체 공간을 구성하는 기본 좌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 X축과 Y축을 기반으로 해서 얘가 지금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되어가지고 X, Y가 있으면은 이 평면구도상에서 말 그대로 평면적으로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3D에서는 이 Z축이라는 게 추가됐어요. 이 Z축은 바로 높이 값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캐드에서의 3D 좌표의 특이점은 좌표축을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좌표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WCS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월드 좌표가 바뀌는 건 아니고 사용자 지정을 해서 좌표를 변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얘 기본적으로 각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X축을 보다면 우리가 예전에 이 X축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쪽이 0도, 이쪽이 180도 그리고 이쪽은 90도, 이쪽은 마이너스 90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은 270도겠죠? 3D에서 Z축은 각도를 가지지 않습니다. 각도를 가지지 않고 항상 0도, 얘가 WCS를 기준으로 간다고 하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없고 이렇게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밖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Z축 자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Z축의 값은 0도란 뜻이죠. 다만 XY 축들은 회전 변경이 가능하고 우리가 상대 좌표를 할 때, 상대 좌표라든지 극좌표를 할 때 각도를 넣었잖아요. 그 각도 넣는 개념들이 가능하지만 Z축에서는 각도가 없기 때문에 각도 넣는 것 자체가 바뀌지가 않아요. 만약에 얘를 각도를 넣고 돌리고자 할 때는 얘를 X나 Y축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UCS라고 하는 사용자 지정 좌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 좌표계는 UCS가 불립니다.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용자가 임의로 작업의 편의성과 정확성 그리고 Z축에서 운영되지 않는 몇 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러한 명령어의 실행을 위해서 임의로 좌표축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이 필요한 기본 좌표축을 X, Y축으로 변경하고 Z축 값은 높이로 가는 값을 지정하는 것이 가장 작업할 때 용이한 부분입니다.
현재 보이는 Z축에 각도를 기입 시에는 Z축을 다른 축으로 변경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Z축에서 운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명령어로는 다음과 같은 게 있는데요. trim, extend, P라인이 있는데 그 외적으로도 치수 라인 같은 경우는 치수를 그릴 때는 Z축으로는 치수가 되지 않아요. 내가 치수를 빼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XY축으로 변경을 해서 하셔야 됩니다. UCS의 활용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데요. 얘를 각도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조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UCS를 치시고 엔터를 하시게 되면 좌표의 시작점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시작점 지정하고 나서 X방향 지정하고 Y방향 지정해서 완료하시면은 Z축은 XY 방향에서 X를 이쪽 두고 Y를 이쪽 두면 Z는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X를 이쪽으로 두고 Y를 이쪽으로 하게 되면 Z는 또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이게 Z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XY축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 반시계 방향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Z축은 빠지게 됩니다. 이제 객체를 보시면서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축 지정하는 여러가지 세부 명령어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CS를 엔터를 2번 연속 치시고 나서 엔터를 2번 연속 누르시게 되면 기본적인 월드 좌표로 복구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UCS 하군 명령어로는 ZA, 즉 객체를 한정 기준으로 해서 Z축만 지정하면 X, Y축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명령어고요. 그리고 UCS하고 F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페이스의 약자입니다. 면을 지정하는 거죠. 이 면 자체가 UCS XYZ의 기본축이 돼서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요. XY 기본축의 구도는 이런 면이 있다고 봤을 때 이 평면을 기반으로 해서 XY축이 만들어지고 나서 Z축은 이쪽 방향으로 빠지는 방향으로 보통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V라는 명령어는 뷰라는 뜻인데 아주 많이 사용한 건 아니고요. 현대 보이는 형태를 기준으로, 즉 내가 각도를 이리저리 바꿔가지고 UCS를 혹은 WCS를 돌려놨습니다. 돌려놨는데 거기다가 뭔가 전체적인 텍스트를 넣는다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뭔가 써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이 뷰 자체를 UCS 기본축으로 XY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까지 설명하고 캐드를 통해서 볼 텐데요. 객체 생성 및 치수 등과 UCS의 관계가 어느 정도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말했던 부분들은 앞에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치수 기입을 나눴는데 이 치수 기입을 보시게 되면 X축이 이렇게 빠져 있고 Y축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Z축은 이렇게 빠져 있고요. X가 이렇게 되고 Y가 이렇게 이쪽으로 빠졌을 때 치수 기입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치수를 넣었을 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X, Y 이런 기본 좀 크게 볼게요. X, Y의 이런 기본 평면축으로 했을 때 여기서 수치를 기입하게 되면 이쪽을 수치 찍고 이쪽 수치 찍어가지고 쭉 빼서 그리게 되면 수치가 보통 이 정도쯤에서 이 방향으로 글씨가 써져 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찬가지로 3D에서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물론 수치뿐만 아니라 이 XY축은 폭과 길이를 말하는데 그 폭과 길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좌표값을 넣게 되잖아요. 100, 200을 넣게 된다 라고 하면 이 Y와 X축에 따라서 이 100, 200이 자리가 변경될 수 있는 거죠. 자, 간단한 규칙을 보자면 먼저 X축은 글씨의 진행 방향을 의미합니다. 진행 방향이고 얘는 곧 길이를 의미하죠. Y축은요, 여기서 높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글씨를 얘기하자면은 글자의 높이가 되게 되는데 글자가 즉 올라가는 부분이죠. 글자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객체를 얘기하면은 이건 폭입니다.
물론 이 둘을 바꿔서 생각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길이 폭은 꼭 이게 길이다 폭이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XY축을 변경을 했을 때 이 길이와 폭들을 어떻게 넣냐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폭이 더 길고 길이가 짧은 것일 경우에 축을 변경하게 되면 폭을 짧게 놓고 길이를 길게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넣을 수가 있고요. 이 폭과 길이는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것 뿐이지 꼭 이 개념은 아니지만 이 글씨에서만큼은 즉 치수 기입에서만큼은 이 규칙을 꼭 따른다는 거죠. 자, X 방향으로 글씨가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쪽은 글씨의 지는 방향이고요. Y축으로 글씨의 높이가 생성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글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153.27은 글씨 방향이 이렇게 되죠. 높이는 이렇게 빠졌고요.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얘는 얘를 그대로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꺾어가지고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해서 돌려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요. 돌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문자가요. 자, 이쪽 한번 보겠습니다. 글씨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고 글씨가 써지는 높이는 이쪽입니다. 자, 이쪽에 나오죠? 154.52가 나오네요. 그리고 얘를 그대로 뺑 돌려놓은 것은 이쪽입니다. 얘를 보시고 얘를 보시면 되게 의미가 헷갈려요. 근데 즉 축의 방향하고 진행 방향만 생각하고 나서 얘를 돌려놓는다 생각하시면은 치수를 넣으실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적어지게 되는 거죠. 자, 얘를 보면은 글씨 방향은 이쪽이고 높이는 이렇게 빠집니다. 그렇죠? 이쪽에 바로 보이죠. 얘를 그대로 옮겨놓은 곳은 이쪽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돌려놨죠.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야 되죠. 네, 반시계 방향을 제가 뺐는데요. 항상 돌아갈 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 개념들이 이런 바로 보이는 축이 있을 경우에는 안 헷갈리는데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꼭 반시계 방향도 아니고요. 이게 돌아가는 방향에 의거해서 생성되는 건데 이 축들이 변경되게 되면 돌아가는 방향에 의거해서도 조금씩 바뀌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진행 방향, 이쪽은 글씨 높이값. 정 헷갈리시면은 UCS 축을 계속적으로 변경하시면서 치수가 어떻게 빠지는지 처음에 보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자, 캐드를 통해서 잠깐 확인해보자면은요. 네. 일단 3D CAD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야 되는데 인터페이스는 기본적으로 도구막대 추가로 들어갑니다. 도구막대 추가해서 이 바하고 이 바하고요. 원래 수업할 때 몇 가지 더 추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넣으시라는 거 넣으시면 돼요. 이 바하고 요 바하고 요 바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오늘 이건 오늘 나갈 건 아니지만 얘네 세 개는 오늘 나갈 진도에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도구막대 이름으로 보면은 우클릭하셔서 이 모델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델링을 끄게 되면 얘가 빠지게 돼요. 다시 모델링을 추가하시게 되면 얘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비주얼 스타일을 끄시게 되면 바로 없어지게 돼요. 비주얼 스타일을 끼시게 되면 이게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뷰가 있습니다. 얘를 끄게 되면은 뷰가 꺼지게 돼요. 그리고 뷰가 없으신 분들은 뷰를 추가하시게 되면 얘가 켜지게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설명하게 되는데요. 얘는 뷰포트라는 도구막대입니다. 뷰포트요. 자, 이렇게 추가하게 되면은 일단 이 뷰의 도구막대에서는 내가 보고자 하는 뷰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쪽은 평면도, 이쪽은 저면도, 바닥에서 보는 거죠.
이쪽은 좌측면도, 이쪽은 우측면도, 이쪽은 정면도, 이쪽은 배면도. 나머지는 입체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입체각 보게 되는 것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얘도 조금 이따 진도에 나갈 때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CS의 방향 바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UCS 엔터 하시게 되면 먼저 UCS의 원점을 지정하라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UCS는 월드 좌표로서 UCS 이러한 각을 지니게 돼요. 자, 이러한 각을 지니게 되는데요. X, Y, Z축이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는 월드 좌표라고 합니다. 월드 좌표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치수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치수의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높이는 이렇게 생성이 될 거예요. 치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쪽에 찍고 이쪽에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치수가 뺑 돌아서 도로 이쪽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얘를 만약에 이쪽을 적용을 시킨다면 조금 좀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항상 이쪽은 글씨의 높이 쪽, 이쪽은 글씨의 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수뿐만 아니라 텍스트도 마찬가지고요. D엔터 하셔가지고 찍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글씨의 지는 방향이 나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UCS가 바뀌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바뀌시게 돼요. UCS를 변경하는 법은 UCS하고 엔터 하신 다음에 UCS의 원점 지정을 하라고 나옵니다. 원점은 얘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얘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얘로 지정을 하게 되고 먼저 클릭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X축의 지점을 클릭을 하고 X축을 만들어라고 합니다. 즉 X축의 진행 방향, X축의 뻗을 방향을 지정하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해볼게요. 이쪽으로 하는데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쪽 우리가 했던 극좌표 추적 폴라 트래킹을 이전에는 저는 30도로 맞춰놓고 썼는데 3D에서는 무조건 90도로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 각도가 잘 안 잡히고 헷갈리게 돼요. 무조건 90도로 맞춰 놓으시거나 아니면 얘를 끄시고 오소 모드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소 모드는 조금 딱딱하게 끊기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극좌표 추적을 90도로 맞춰 놓고 있습니다. 자, 극좌표 추적을 90도로 맞춰 놓게 되면 자, X, Y, Z축으로 빠지는 이런 것들이 연장선으로 쭉 빠지게 되잖아요. 딱딱 스냅이 걸리게 되는데 이 스냅 걸린 쪽으로 먼저 X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쪽 X축을 하고 그 다음 만드는 게 Y축을 지정하는 건데 이쪽은 써지지 않지만 Y축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Y축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을 하고 그냥 끝난 거예요. Z축은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가겠죠. 자, 여기서 수치를 넣게 되면 제가 밑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밑에가 넣더라도 시작점이 2로 빠지기 때문에 2로 가게 돼요. 즉 치수의 높이가 없단 말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치수는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에다 치수를 넣게 되면 치수를 넣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치수 UCS 바를 내려가지고 치수를 그리셔야 되고요. 자, 한번 이쪽에서 높이 값을 뺀다고 했을 때 높이 값은 되지가 않아요. 그냥 폭값만 나와버리죠. 자세하게 클릭을 해볼게요. 높이 값이 0이 될 겁니다. 0이죠? 보이시죠? 0 나오는 거. 높이는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바꾸신다면 UCS 하시고 나서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글씨의 진행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하시고 글씨가 뻗어나가는 방향 설정하겠습니다. 저는 글씨의 진행 방향은 이쪽 밑으로 빼야겠네요. 글씨의 진행 방향은 밑으로 빼고요. Y축은 그냥 그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Y축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가셔가지고 하시게 되면 치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좀 불편하죠?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캐드에서
CAD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라고 하는 법칙들이기 때문에 너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외우셔야 되죠. 외우거나 이해하거나. 자, UCS 자주 쓰는 것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방금은 제가 UCS 엔터하고 XY축 지정하는, 즉 활용해서의 이 첫 번째 것을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UCS 두 번째 거 ZA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UCS하고 이쪽에 보면 ZA라는 게 있어요. 뭐 클릭을 하시거나 쓰시면 되는데요. 이 클릭하는 것은 2013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예전에는 명령창은 그냥 명령창으로서 여기서 일일이 단축키를 넣어야지 됐었는데 이제는 클릭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셔가지고 Z축을 잡는 겁니다. 자, Z축의 시작 지점을 잡고요. Z축을 어디로 갈 것인지 잡아주는 거죠. X, Y축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지만 대해서 먼저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지는 방향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죠? 자, 치수를 클릭하시고 빼시게 되면 이렇게 빠지게 되는 거죠. 즉, 이쪽이 진행 방향이기 때문에 글씨가 거꾸로 뒤집히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꾸 거꾸로 뒤집힌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UCS의 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글씨가 거꾸로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요. 이쪽은 Z축이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되겠죠. 이쪽도 당연히 안 되겠죠. 뒤로 빠져버리죠, 그냥. 자, ZA는 이런 식으로 Z축을 지정해서 XY축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조금씩 돌리다 보면은 XY축도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죠. 자, UCS 면을 가보겠습니다. 면을 클릭하셔가지고 어떠한 면을 기준으로 UCS 설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면을 한번 해볼게요. 이 면을 하게 되면 이 면 자체가 XY축이 되고 면의 높이 값을 Z축으로 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도 바로 이렇게 되게 되고요. 다시 또 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번엔 이 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면의 넓이가 XY축하고 면의 높이축이 Z축으로 바뀌게 되는 UCS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얘는 주로 이 면에다가 텍스트를 넣는다거나 하고 이 면 자체에서 뭔가 객체를 생성할 때 자주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자, UCS V를 알려보겠습니다. 그거 잘 보세요. 현재 UCS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UCS 엔터 하시고 뷰를 하시게 되면 얘 자체가 그냥 XY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텍스트가 입혀지게 되는 거죠. 전혀 UCS에 기존의 이런 객체 모양에 관계없이 마지막으로 UCS를 정했던 거에 있어서 글자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UCS 하셔가지고요. 여기 보면 객체 오브젝트가 있어요. 이 오브젝트란 말은 지금 이 객체 대보면은 이 객체 즉 세그먼트가 될 수 있고 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것들입니다. 자, 자동적으로 잡아두죠. 자동적으로 잡아주긴 잡아주는데 하나의 문제점이 있다고 치면은 이 객체가 내가 원하는 그런 UCS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모서리 부분, 즉 이 객체가 생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 즉 X, Y, Z축에 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딱딱 따라오게 되거든요.
따라오게 되는데 그것도 클릭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어지게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오브젝트는 많이 쓰는 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UCS 이전 것은 이전 것 돌아가는 거고요. 뭐 표준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냥 표준으로 돌리는 건데 이것은 UCS 엔터 2번 하시면 되는 거예요. X축은 X축을 만들겠다, Y는 Y축을 만들어 보겠다, Z는 Z축을 만들어 보겠다는데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UCS 한 번만 하시고 나서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내가 X, Y축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선택하는 게 X축, 두 번째 선택하는 게 Y축, 마지막은 Z축,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걸 기점으로 해서 X축, Y축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다시 UCS 얘를 클릭을 해서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 혹은 이쪽을 Y축, 혹은 이쪽은 Y축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예제를 푸셔야 되니까요. UCS를 자주 한번 만져보시고 예제를 풀면서 고민하다 보면은 그런 개념이 그런 개념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아이소메트리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